지난 시간에 이제 툴 변경했죠. 주피터 노트북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주피터 노트북을 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툴에서 할 거는 간단하게 게임 같은 거 만들 건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 파이게임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파이게임. 여기 안에 게임 만들 때 필요한 관련 기능들 이런 게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긁어 올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적용하고 구현을 할 건데 중간중간에 막힐 수도 있어요. 뭐 막히면 오류 찾으면 되고 어, 그래서 좀 전체적인 구성부터 안내를 해보자면 전체 구성 상황을 알고 만드는 거랑 그냥 모른 채로 여기 무적정 따라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맨 처음에는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캐릭터. 일단은 게임 화면이 이 정도 크기에 캐릭터가 이곳에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 얘네들이 무작위로 생성돼서 내려오고 내 캐릭터는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투사체를 발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투사체에 얘네들이 맞으면 사라지도록.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조작되어 있는 거, 어, 영상이랑은 다르죠. 영상은 내가 뭐 조작을 하든 말든 흘러가지만 키보드를 누르면 움직이죠. 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게임은 맞지만 재미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캐릭터랑 투사체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오브젝트에 대한 이미지 파일 그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얘네들이랑 내 캐릭터랑 발사체 얘네들은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위치에 따른 변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있죠. 이거는 뭐 내가 왼쪽 방향키를 계속 쭉 누른다면 이쪽으로 쭉 가는 데서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발생할 거고 이런 거예요. 음, 이거 왼쪽에서부터 1, 2, 3이라고 한다면 이 순서대로 흘러간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오른쪽 키를 누르면 여기 있을 땐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 위치에 있을 거고 여기서도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그보다 더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뜯어보고 나니까 이 캐릭터는 우리 눈에는 분명히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지해 있는 이미지인 거죠. 어, 정지해 있는 이미지. 그냥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준 겁니다. 그래서 좀 사양 높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되게 부드럽게 되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 일시정지를 했으면은 얘가 여기에 걸려 있든가 뭐 여기에 걸려 있든가 진행하던 방향 중 한 곳에 걸려 있겠죠. 음, 애니메이션 효과인 거예요. 순간 포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움직이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특정 키를 눌렀을 때만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 플레이어가 뭘 누르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마다 그 키에 할당된 기능들이 있어요. 전부 다 다르고 어떤 키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내장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 WASD 같은 거 있죠? 얘도 1인칭 시점 게임에서는 방향키가 되죠. 네, 그래서 게임 유저라면 뭐 튜토리얼 하면서 뭐 어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안내사항 같은 거 나와 있죠. 근데 그거는 사용자 입장이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어떤 키에 어떤 기능을 넣을지 할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파이 게임 안에. 그래서 이런 자잘자잘한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일단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초기화. 왜 초기화인지 하다 보면 알게 될 거고 어, 일단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제 변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처음 상태로 돌려놓는 거고 그래서 초기화 먼저 진행할 거고 초기화 하고 나면은 게임 화면을 설정할 거예요. 요런 게임 화면 뭐 이걸로는 어떤 게 있냐면 바탕화면에 어떤 게임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어요.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두 번 클릭했는데 어쩔 때는 이 컴퓨터 화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생기거나 아니면 뭐 여기 생기거나 아니면 뭐 여기 생긴다거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정된 크기 아니면 정해진 위치 그쪽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크기를 고정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게임 인게임 설정 게임 내의 화면에서 설정인데 얘도 당연히 변수가 담당합니다. 변수 그 다음에 메인 이벤트 첫 번째로는 FPS FPS가 뭐냐면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하는 겁니다. 초당 주사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모니터 같은 거 살 때 보면은 뭐 초당 주사율이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나는 좀 게임 같은 거 안 할 거다 그러면 그 60으로 사도 되지만 뭐 게임 같은 거 할 거다 못해도 144는 사죠. 왜냐면 60Hz로 볼 때보다 144Hz일 때가 더 부드럽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것보다는 뭐 240Hz가 더 매끄럽게 보이고요. 이해되시죠? 어,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이 화면에 보여주는 양이 더 많습니다. 플립북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립북. 음, GI 푼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종이 두께가 이만할 때랑 요만할 때랑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 이쪽이 더 많죠? 얘가 60Hz라고 한다면 얘가 144Hz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PS의 단위가 클수록 더 부드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 자, 입력은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입력은 뭐로 할까요? 보통 키보드만 떠올릴 수 있는데 마우스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에 보면은 입력 장치로 키보드랑 마우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이 키보드랑 마우스로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입력된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 음, P라는 키가 일시정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게요. 그러면 P라는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일시정지 돼야 돼요. 근데 누른 것까지는 입력인데 일시정지 하려면 컴퓨터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일시정지 하든 말든 할 거니까. 그러려면 입력한 내용을 감지해야 돼요. 음. 그리고 감지를 한다는 거는 어떤 키를 눌렀다가 다시 떼는 것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키를 눌렀을 때 뗄 때까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누르고만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프론트엔드로 따지면은 키업, 키다운 이런 이벤트인데 이런 게 파이썬에도 존재합니다. 특히 파이게임 내부에 파이게임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알면 되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입력에 대한 내용을 감지했는데 감지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설계할 때 설계라고 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구성 같은 거 좀 미리 큰 그림 그릴 때 굉장히 단계적으로 완전 쪼개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기계가 이 정도로 똑똑하진 않아요.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돼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감지하면 뭐 해야 될까요? 변화를 줘야죠, 변화. 그래야 감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변화가 생길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변화의 종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입력에 따른 변화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입력은 그래도 알겠는데 시간에 따른 변화는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에 따른 변화. 어떻게 보면 입력보다 시간이 더, 입력은 뭐 기본이니까 논외로 친다고 해도 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 뭐가 있을까요? 뭐 사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디게임 같은 거, 인디게임 안에 보면은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발동하는 트리거 같은 거 있죠? 근데 그 트리거가 발동하는 그 시간의 기준이 내 캐릭터가 어떤 시점에 도달했을 때부터 몇 분이 흘렸을 때 그때라고 한다면 내 캐릭터가 특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시간부터 정해진 시간만큼만 흐르면 트리거가 작동할 거니까. 맞죠? 아니면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죠? 여기에 트레이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트레이서. 얘 스킬 중에 역행이라고 있는데 이 스킬 설명을 보면은 3초 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영상을 보면은 3초 전에 있던 위치, 그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 캐릭터가 존재하는 곳에서부터 3초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3초가 걸렸어요. 그럼 지금 이게 현재 위치라고 했을 때 3초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면 알고 있어야 되죠. 어, 이런 게 시간에 따른 변화고, 그리고 하나 더 전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는 거, 화면에다가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쉽게 생각해 보자면, 자, 여기가 코드예요. 코드 쪽, 그리고 여기가 게임 화면, 디스플레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해서 테트리스로 따지면 블록 같은 게 내려오는 이 상황이 보이는 거죠. 이런 블록이 여기 있는 거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에서는 이런 코드가 나오게, 이런 블록이 나오게 하는 코드가 실행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코드가 실행되는 코드가 뭐냐면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밑으로 떨어지라고 명령하는 코드예요. 그러면 실행하겠죠? 떨어지는데 그 떨어졌을 때 그 위치가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왜냐면 떨어졌을 때 그 위치도 글이라는 코드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 전사 작업을 하는 코드를 써준다면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화면에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내려온 게. 이런 코드가 없으면 계속 떨어지라는 명령어만 존재하니까 나중 가서는 나온 블럭이 바닥에 완전히 딱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여기 있다가 이거 안 보여주고 갑자기 여기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또 코드 내부에서는 떨어지고 있으면 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화면에다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과정 FPS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FPS가 60이면은 1초에 60번씩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FPS를 60으로 해주면 이거에 맞게 게임 화면이 변화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그리는 것까지 했어요. 이게 될까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그려도 이 상황이 된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 작업 다음 단계는 업데이트예요. 이것까지 하고 나면 종료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이게 전체적인 틀이 돼요. 이 순서대로 필요한 거 하나하나씩 넣을 건데 반드시 이 순서대로는 안 하고 메인 이벤트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입력과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 뭐 필요한 내용이 생겼으면 다시 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 파이 게임 필요한데 자, 이거 뭐냐면 PIP는 파이썬 기반으로 그러니까 파이썬을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딸려오는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관련된 어떤 모듈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실행기 정도로 보면 돼요. 인스톨 얘는 그냥 명령어고 그리고 이제 얘는 내가 설치할 라이브러리나 모듈의 이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해보면 좀 기다려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미 파이게임이라는 모듈이 있으면 already satisfied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명령 프롬프트 있죠? 윈도우 키 누르고 cmd 입력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pip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
어떤 옵션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은 PIP가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도 설치가 안 됐다. PIP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PIP의 버전은 23.3.2라고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최신 버전이 아니면 그 밑에 뭐 run 어쩌고 하면서 PIP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명령어 이거 실행해 보라고 나올 건데 이거 복사해 가지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애초에 안 나왔다. 그럼 설치해야 돼요. 아니면 뭐 파이썬 설치하든가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환경 변수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환경 변수 설정은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고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자, 그러면 이 시스템 변수 쪽 있죠? 이 부분에서 스크롤 내리면서 변수 이름이 패스인 거 이거 선택하고 편집 누른 다음에 이렇게 써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없으면 쓰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고 쓰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해서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PIP 리스트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패키지 매니저로 파이게임 다운로드한 거 보이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까지 했고 이거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운로드한 라이브러리 있죠? 그걸 임포트 해야 됩니다.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 대신에 다운로드는 반드시 해야 되죠. 이거 실행하면은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이 링크는 뭐냐면 수업 페이지에 있는 파이게임에 대한 공식 문서입니다. 저는 바로 공식 문서로 이어지도록 해놨지만 여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 여기서 독스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파이게임에 안에 뭐 만들어 놓은 거 있다 했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카테고리별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능 같은 거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비단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 말고도 셀레니움이나 뷰티풀 숲이나 또 아니면 뭐 사이킬런 뭐 이런 다른 라이브러리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식 문서 같은 거 다 존재하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